시청자의 드라마 소비 취향이라고 하는 발표를 먼저 청해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의 강명 교수님하고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신혜선 선생님이신데 오늘 발표는 아마 강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발표가 이게 중국 거라서 사실 중국 세션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 분이 순서를 바꿔달라고 하는 바람에 오전에 중국 선생님 두 분하고 제가 주최 측이라서 뒤를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류 안에 들어가 있어서 조금 어정쩡하게 됐지만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동 집필자 발표자는 저쪽에 오늘 하루 종일 진행사에 보신 신혜선 잠깐 일어나시죠. 중국 시청자의 드라마 소비 취향 지도 그리기가 저희 주제인데요. 이걸 한 동기는 그렇습니다. 싸이 얘기가 오늘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인기가 있는데 모든 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류가 제일 장사를 잘하는 일본에서 그다지 인기가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류가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전전 세션에서 코멘트를 한 문제인데 드라마 취향의 지도를 그릴 때 우선 국적을 떼보자. 국적을 뗀다고 해서 떼질까? 이런 문제입니다. 한류는 아예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 한류에서 국적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싸이가 있을 수 있고 한국판 꽃보다 남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인생을 아름다워 될 수도 있고 뭐 김수현에 대한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뭘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취향에 대한 이론적 부분이 있는데 이 취향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드라마 취향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화 취향이라는 것은 이제 그동안에 논의가 많이 되어왔고요. 그 이후로.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연구의 그 궤적을 그리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로 불이해를 테스트하는 사회경제적 관계와 취향의 관계의 인과관계 혹은 상관관계 뭔가 연관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만 하니까 역시 좀 재미가 없어지고 실제 취향의 내용을 들여다보지는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그러면 취향을 그냥 이렇게 뭐를 본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취향의 덩어리들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취향의 프로파일이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해봐서 우리가 쓴 개념은 아니다. 그냥 프로파일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범죄 수사할 때 프로파일링 한다는 것은 어떤 범인의 범죄의 흔적을 쭉 추집을 해서 역으로 분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것과 그 안에 담겨있는 제가 감성이라고 일부러 좀 썼는데 정서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정서하고 감성하고 좀 다른데 좀 저 스스로를 지금 이 페이퍼에서는 감성을 쓰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적절할지.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런 이슈들을 저 나름대로 중국의 드라마, 중국 시청자들의
취향을 들여다보는 어떤 한 방법론적 이론적 틀로 이렇게 논의를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문화 취향에 관한 연구와 달리 상관관계, 인과관계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취향의 지도를 그리고 그 취향 안에 어떤 취향 프로파일이 존재하는가를 찾아내고 발견적이죠. 그리고 드라마 취향 안에 중국 시청자의 어떤 정서, 감성이 내재되어 있는가 그거를 이렇게 좀 드러내보는 방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해놓고는 방법을 서베이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한류 이제 출발은 그렇죠. 저는 한류 시작될 때부터 한류의 용어 자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한류 연구를 하지 않으려고 했고, 지금도 이거는 한류 연구가 아니고 거꾸로 중국 시청자들의 삶 안에서 이 드라마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묻지 않고 한류를 묻는 것은 제가 아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일종의 상징 폭력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베이를 하면서 기본 틀은 뭐냐면 중국인의 삶 안에서 그들은 어떻게 외국의 드라마들을 중국 드라마를 포함해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이제 자세한 것은 뭐 페이퍼에 다 방법은 써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상당히 많이 보는데 역시 1등은 미국 드라마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는 줄 몰랐어요. 그다음에 홍콩, 한국, 대만, 일본, 태국. 최근에 태국이 이제 막 부상하기 시작한 이 틈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데이터는 국경 안에서만 모은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샘플에 대해서는 되어 있습니다. 역시 미국 드라마의 압도적 위치를 볼 수 있고요. 홍콩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한국 역시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상당히 높은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러면 이 드라마를 어떤 요인으로 보느냐, 이제 이 서베이를 하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저는 마음에 사실 이 카테고리들이 마음에 잘 안 드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 서베이 자료들이 이 질문들을 다 하고 있어서 뺄까 그러다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넣어봤습니다. 근데 역시 다르게 다르더군요. 중국 드라마는 역시 스토리의 진실성 1, 2를 보시면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시나리오의 대사가 좋아서, 여기 미국은 1, 2가 스토리의 의외성 전개에 빠름, 홍콩은 스토리 전개에 빠름, 연기자의 연기. 홍콩 드라마가 미국 드라마와 사실 굉장히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연기자의 연기, 셋, 메이크업, 촬영부터. 대만이 한국하고 좀 비슷해요. 스토리의 공감, 여기 한국이 3위니까. 그 다음에 스토리 의외성이 좀 있고, 일본은 복숭과 반전이 교묘하게 적용되는 게 있고, 스토리 의외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수사물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작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데이터를 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이거는 이제 제시한 것이고요. 이거를 보시면 지역별 수익 드라마 선호 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이라고 쓴 이유는 국가라고 쓰는 게 아니라 국적을 삐자는 이유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여기 국적처럼 되어 있지만 보시면 중국 안에서는 홍콩도 중국이지만
실제로 분류는 따로 합니다. 성격이 원체 다르니까. 여기 보시면 미국이 광범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육 수준이 있고 이쪽에 경제 수준이 있는데 이 미국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한 계층들이 다 보고 학력이 낮은 층에서는 미국 드라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다 존재하지 않고 미국 드라마만 여기 있고요. 그리고 한국, 재밌는 것이 한국과 한국 이렇게 겹쳐 있고 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드라마와 대만 드라마는 같은 취향, 시청 유형의 취향과 엮여 있습니다. 홍콩은 오히려 미국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적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하긴 했는데 이렇게만 가지고 이제 저희 그 연구원이 원하는 바가 아니니까 설명은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요것들은 페이퍼에 되게 이건 제가 뺐군요. 너무 이쪽 그 객관적인 인과관계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빼긴 했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학력과 소득이 중간 계층은 나라의 국적에 관계없이 가정 드라마를 선호하고 자신의 삶과 동일시하는 드라마를 즐겨보고 공감하고 울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별로는 중국 드라마와 홍콩 드라마가 요 지점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이제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서베이 조사 자료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여기 방법론에 써놨습니다만 드라마 개별적으로 상위 5위에 속하는 각 나라의 드라마 5위에 속하는 드라마를 뽑아서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전체를 조사를 해서 그것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이제 해석을 했는데 물론 이게 무슨 통계적으로 낸 것은 아닙니다.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면 학력이 높고 소득이 중상층인 이게 중상입니다. 계층이 미국 드라마 그리고 이들이 보는 것은 역시 스토리 의외성, 스토리 전개에 따른 분장 이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미국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이거는 코미디 프로그램조차도 그렇습니다. 빅뱅이나 프렌즈가 제일 높은데 그거조차도 완결성이나 댓글에 보면 코미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런 코멘트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습니다. 단지 수사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 드라마하고 대만 드라마가 재밌는 것은 이제 이게 한류에 대해서는 뭔가 얘기해 줄 수 있죠. 학력과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 이게 한국과 대만 드라마 이건 명확하게 그렇게 나왔어요. 특히 가정 멜로, 청춘 멜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두 개 대비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멜로물에 역시 가 있는 시청자들은 학력과 경제 수준이 낮은 계층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학력이 높은 계층에서 이 전문 드라마 하얀 거탑이나 히어로 수사물을 많이 달리는 거죠.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나라들은 이제 궁금해 한국 데이터가 있으니까 했는데요. 한국 것만 좀 설명을 드려요. 중국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 어떻게 보느냐니까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연기자의 연기, 메이크업, 촬영 기법, 그 다음에 스토리의 공감 이렇게 뭐 나와 있는데 연기자의 연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취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 감성을 포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13년 3월 8일 또반에 게재된 댓글을 이렇게 시티헌터가 일종의 수사물인데 멜로적 성격이 있는데 이거는 멜로로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르 자체가 수사하고 멜로가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시티헌터라는 일종의 수사물도 멜로로 일으키는 것이죠.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건 한류라서 한국 드라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그 조금 이론적인 논의이면서 이제 두 번째 그 소위 그 감성 프로파일과 연관해서 취향 프로파일의 덩어리와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서 이제 그 보르디유의 연구가 구별직 이후의 핵심 발견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문화적 실천을 추동하는 힘으로서 아비투스가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이건 지금 보르디유의 가정 아닙니까? 계급 구분을 계급을 좀 계급 오자가 계급 구성을 계급 구성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일관되고 체계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후의 발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옴니보르 하는 그 다원적 문화 취향 개념이 역시 그 상층 계급에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고 한국에서도 그런 연구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역시 그 문화 취향이 일관성을 띠고 실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뭐냐? 어떻게 볼 것이냐? 거기까지 가 있는 것 같고 저희의 연구는 어떻게 가고자 했던 것이냐 하면 그렇게 계급 사회경제적 배경과 취향을 인과관계, 상관관계로 연관짓는 이 분석의 틀을 버리고 오히려 취향을 안으로 들어가 보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소비 취향의 지도를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쪽이 소득 수준이고 이쪽이 학력입니다. 네 개의 프로파일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멜로 청춘 멜로고요. 여기가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선으로 그려진 것이 수사물. 그 다음에 여기가 미국적 취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대부분 미국 드라마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나라의 드라마들이 개별적으로 사실은 이 청춘 멜로에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적이 관계없다는 얘기죠. 중국 시청자들의 의미에서 보면 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국적 관계없이 다 보는 겁니다. 중국 드라마건 일본 드라마건 한국 드라마건 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적에 관계없습니다. 수사물도 관계없고 이쪽 국적이 치우쳤지만 사실 여기도 CSI, 빅뱅, 가십걸, 잠복이라는 중국 드라마가 여기 가 있고 이건 아주 공전의 펼친 중국 드라마입니다. 그 다음에 히어로라는 일본 수사물이 같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이것의 각각의 성격을 제가 여기 저희 페이퍼에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지금 몇 분쯤 나왔어요? 사실 15분은 다 쓰셨습니다.
그냥 제가 넘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이쪽에 청춘 멜로에서 나온 사랑의 이야기와 이쪽 가족에서 나온 사랑의 이야기는 댓글을 통해서 보면 서비에서 그런 데이터를 볼 수 없으니까요. 같은 사랑인데 여기는 동화적 사랑이라고 하나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판타지고 동화고 부드럽고 그렇지만 현실의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예를 들어 사람 한 점 읽어드리면 발표문 169페이지에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마이 프린세스 한 드라마에 올린 건데 모든 여자의 마음속에는 나이가 적한 많던 공주꿈이 있다. 마이 프린세스 역시 동화 이야기이다. 이런 청춘 멜로가 오랜 시간 동안 인기를 끌는 데는 바로 이런 공주꿈을 드라마에서나마 실현시켜주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것이 우리처럼 80년대 이후 태어난 사람들이 빠링호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민감하고 상처받기 쉽다. 사랑하고 싶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아 불안하고 부족한 경제력을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사랑을 희생하게 된다. 어느 날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 행복한 생활을 안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사랑은 동화적인 것이고 현실의 고뇌를 이렇게 감싸주고 위로받는 것이고 여기에 나타난 사랑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랑입니다. 댓글들을 보면 시간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이런 네 개를 가지고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결론을 내려냐는 여기 지금 페이퍼를 쓰지 못했습니다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임플리케이션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는 드라마 취향 지도에서 북쪽보다는 드라마의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시청자의 프로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장르도 사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흔히 장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물론 생산자 입장에서 텍스트의 모양으로 봤을 때 장르가 의미가 있는데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장르별로 취향의 프로파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 수 있고 오히려 이런 정서 혹은 감성의 프로파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이 꿈꾸는 동화적 사람 현실에서 벗어난 감성의 덩어리들이 모여있고 멜로로 그런데 거기에는 이 현실에서 고통을 받는 젊은 사람들이 학력은 조금 낮고 교육 수준도 조금 낮은 사람들이 그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사랑의 이야기도 교육 수준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같은 사랑의 이야기도 아까 현실적이고 하나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 비현실적인 용어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구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북적의 문제가 다 뗄 수는 없지만 북적 아닌 다른 감성의 프로파일로 새롭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저희 생각에서 경제에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는 드라마도 여러 있고 열심히
드라마도 여러 대 저 지표로 보니까 저는 대충 중간 어디다가 저소득의 중간 저학년 취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지 갑자기 급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워낙 좀 낮은 급입니다. 그러면 저희 지정 토론 청해주도록 하겠는데요. 지정 토론은 한국문화산업교육재단의 박선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문화산업교육재단 조사연구팀의 박소영입니다. 제가 이쪽 토론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맡고 이렇게 논문을 받고 이러는데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뒤에 해서 그리고 막상 오늘 또 토론에 나오니까 지금 이제 그 발제를 준비하신 우리 강민구 교수님께서 연령대가 상당히 높으시고 제가 마치 그 영화에서 보면 도인 같은 그런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되는 건지 지금 되게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교수님께서 그 아버지 같은 마음 아량 넓게 이제 그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서 자비를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먼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같은 경우 그 센카쿠 열도와의 어떤 분쟁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을 선택하기보다 한국을 더 선택하는 요인도 크고요. 그 다음에 일본 관광객들이 지금 엔화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한국을 차지하는 이유도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MB께서 지난해 이제 독도 방문과 그다음 천황 사가 요구 때문에 일본인들의 정서도 좀 바람이 많이 돌아서서 한국에 관광을 오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점차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중국 관광객들은 한 25% 증가한 반면에 일본 관광객은 한 7% 증가를 했고 처음으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더 많이 한국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지금 이제 좀 발표하실 때는 살살 얘기하셨지만 그래서는 되게 한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한류 진흥에 대한 어떤 그 일선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이제 그 한류 성공 요인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자민족 중심주의에 기초한 어떤 성공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수한 DNA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반환을 일으킬 수 있는 불편한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한류 콘텐츠 제작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격화된 생산 라인을 통해서 스피디하면서도 그 품질을 높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체계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타당한 면이 있다라고 받아지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성공을 문화적 할인율과 연관지어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심의 유교 문화 사상 때문에 타국가로 진입하기가 쉬웠고 그것들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래서 미국 드라마나 이런 것들보다도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명국 교수님께서 조사한 각 국가별로 서로 인기 요인들을 비교하신 걸 보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1, 2, 2까지는 그 한류 스타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류 스타일에 관한 것이었지만 3위부터 이렇게 다음 순위를 비교해 보면 중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순위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문화적 할인율이 낮다는 얘기겠죠. 그런 것들도 지금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지역의 어떤 경제적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 진입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콘텐츠 수요는 많아졌는데 이것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이제 한국 문화가 다시 이제 대중문화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류가 물론 이제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과장된 측면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지금 오해 약간 이제 토론을 진행하면서 제가 이때까지 들으면서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은 문화
문화부가 이제 한류를 주로 담당을 하죠. 근데 문화부 자체 내에서도 한류라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세계 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처음에는 한류 뭐 지식 포럼 이런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한류라는 말이 타 국가에 대한 어떤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서 한류라는 말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문화부 뭐 정부의 기조는 그겁니다. 서포트는 뒤에서 이제 측면 지원을 해야 된다. 나서지 마라. 이런 거예요. 한류라는 말을 그렇게 부각시키지 말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 국민들이 자민족 중심 문화주의 이런 거에 좀 비초를 해서 한류라는 말을 좀 더 부각시키려고 하고 자랑스럽게 쓰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런 부흥에 대해서 이 부흥을 힘입어서 실질적으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여건을 개선해 주자. 이 붐을 타고 그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소외받는 어떤 콘텐츠라든지 같은 인기를 얻는 그 장르에서도 소외받는 어떤 계층들 일정 정도의 어떤 수입을 가져가지 못한 그런 계층들에까지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부흥에 힘입어서 한번 들고 가보자. 이런 것들이 되게 방향을 갖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류 현상을 결과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과대 포장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한류 현상을 또 평가절하하는 것도 조금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좀 오늘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논문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그 하루강아지 너무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좀 여쭤본다는 그런 걸 해서 좀 가량 넓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궁금한 것은 국가 선정은 미리 하신 건지 아니면 조사 중에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이런 국가들을 보더라도 카테고라이즈를 하신 건지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만약에 설정을 하신 거라면 그 설정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미국, 일본 가운데 지금 만약에 조사를 통해서 묶어진 거라면 3위로 나온 그 한국 드라마 3위 시청률이 세 번째잖아요. 이런 것도 한류 현상을 말해주는 한 부분이니까 그것도 한류 현상 가장 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평가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중국 시청자들의 드라마 소비 취향의 중요 요인도 지금 학력과 그 수입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이제 수입을 가지고 많이 논의를 하셨는데 이 소비 취향을 결정한 주요 요인으로 이거를 인컴을 들고 나오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소비 취향에 따라서 구분되는 이 드라마 취향들이 과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한국 문화 지능도 관련이 돼 있을 거고 물론 그건 이제 우리 쪽에 담당하는 그런 쪽이 부정적이시다면 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 정부의 기조도 그런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자. 그쪽 문화 코드와 우리나라 문화 코드를 합쳐서 뭔가 해보자라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물론 트라이는 계속 하고 있는데 실패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게 그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아시아 지역의 작가와 그 콘텐츠 제작자 드라마 관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공동 제작을 모색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본하고 제작을 했었는데 흥행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와의 코드를 합쳤을 때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탄력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물론 저런 그 결과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걸 세계 시민주의적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합쳐진 것들을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은 또 없을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세 가지인가요? 아닌데 선생님 간단히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 수준 이거 한 것은 뭐 여기 조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젠더도 나오고 다른 변이들도 되게 다 나오는데 이제 그 맵을 그린 취향의 맵을 그리는데 그런 점에서 부르기에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경제 수준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부르기에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경제적 배경과 취향의 연관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을 최소화하려고 했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란 것의 면의 크기는 사실은 뭐 광범위하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이 점수가 조금 퍼져 있으니까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의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면적의 크기는 없고 물론 이 상대적으로 지금 찍은 점들의 그 거리는 상대적으로 의미가 있는 점수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부르디에 같으면 이런 이 취향이 소득이나 특히 학력이 이제 보통 그 문화적인 캐피탈로 저거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디스트리뷰션 하느냐 하는 질문인데 저희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이걸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저 원의 원 4개 저거 손으로 표현됐지만 사실은 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원 하나 자체가 이 소위 취향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그 취향 프로파일 안에 담겨있는 감성의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생겨있는가를 잘 드러내는 작업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소득, 이것과 교육의 상관관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청자들의 이 덩어리 안에 이런 시청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교육적 수준도 하나의 프로파일링의 한 종류로 변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와 내가 받은 교육,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 근데 그걸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 제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이 문화 취향을 원체 부르디에의 지난 20년간 부르디에의 영향이 강력했기 때문에 연관관계를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사람이 아니라 취향이라는 어떤 것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이미지너리 같은 것일 텐데 그런 것을 무엇이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발표를 마치겠고요. 세 번째